여러분, 지금 계신 건물의 관리위원회 과연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주변의 상가나 오피스텔을 보면 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무효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과 관리인 외에 집합 건물의 또 다른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 그리고 관리위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갓 준공된 건물이거나 관리가 급하다는 이유로 일단 사람부터 모아서 위원회부터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적법한 관리규약의 근거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를 둔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 관리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관리규약은 건물의 헌법과 같다고 했죠.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 설치, 정원, 관리위원회 임기, 선출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서 뽑았다 하더라도 그 조직과 선출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계모임과 같은 사조직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관리단과 관리인이 필수기관이라면 관리위원회는 임의기관인 셈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상가에서는 관리규약 없이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관리비를 징수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상호간 불신이 쌓여 향후 적법한 관리규약 제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집합건물의 대표인 관리인을 대통령에 비유한다면 관리위원회는 국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있어야만 관리위원을 선출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함과 동시에 관리위원을 선출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관리규약을 먼저 제정한 후 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어기면 시작부터 무효가 됩니다. 관리가 급하다고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다가는 법적 분쟁이 유발될 수 있고 오히려 시급했던 건물 관리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 선출 방법은 어떨까요?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합니다. 즉, 구분 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 통상 결의로 선출합니다. 물론 규약에서 달리 정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규약에서 선출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건물관리규약에 선거구별로 한 명씩 뽑는다고 되어 있으면 관리단 집회 성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구를 무시하고 다득표 순으로 한꺼번에 뽑아서는 안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선출은 언제든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즉, 관리위원의 자격 문제인데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위원은 반드시 그 건물의 구분 소유자, 즉 소유주여야만 합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관리소장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지만 관리위원은 다릅니다. 예컨대 임차인이나 구분 소유자의 배우자 혹은 구분 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자 개인 등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관리규약으로 가능하다고 정하면 어떨까요? 그 조항은 무효가 되고 법적으로 구분 소유자가 아니면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라면 관리위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의 대표인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대통령과 국회에 비유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한 사람이 맡으면 견제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겸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의 규모가 작거나 적당한 인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건물의 사정상 겸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즉, 겸직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관리규약에 겸직 가능 조항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 없이 겸직을 한다면 그 운영은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관리인은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에 겸직 허용 규정을 둔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셀프 감시가 되겠죠. 그러면 관리위원회의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 가면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건물 관련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만능이 아닙니다. 관리위원회가 관리단 집회의 모든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큰 착각입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관리규약 개정입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 규약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100% 무효입니다. 관리규약 개정은 오직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관리위원회를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실질적 관리 주체라면 집합건물의 관리 주체는 관리단이고 그 대표가 관리인인 것입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관리단 집회나 관리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적법한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어야만 설치 가능합니다. 둘째, 관리위원은 오직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셋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규약 개정 등 중대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몫이지 관리위원회 권한이 아닙니다. 절차를 무시한 빠른 결정은 결국 소송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호간의 불신만 키웁니다. 법적 정당성을 갖춘 투명한 운영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건물의 관리위원회, 지금 바로 관리규약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관리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관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